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오늘로 사흘째인데요. 네네. 오늘은 어떻게 지냈다고 합니까? 오늘은 원래 이 접견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이고 첫 번째 일요일 아닙니까? 아마도 첫날, 둘째 날까지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겪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구치소에 들어가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밤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어떤 이야기도 나오는 것인데 아마 오늘은 뭐 성경 같이 갖고 들어간 성경을 읽고 기독교 신자이시고 또 장로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 좀 안정을 취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지금 구치소 쪽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정태호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가족들이 면회를 2번이나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됐어요. 어느 경우에 되고 어느 경우에 안 되는지 왜 안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인이 이제 접견을 가면은 교도관 옆에서 다 받아 적습니다. 예. 변호인의 경우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받아 적기는 하지만 때로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공범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접견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아들인 이시영 씨 또 김윤호 여사의 경우 또 그리고 딸인 주연 씨 같은 경우에는 연결성이 있다, 공모의 의심이 있다, 증거에 매우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접견을 못하도록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다스에서 40억 이상의 돈을 빌린 그런 혐의라든지 또 이상은 큰아버지죠. 이상한 회장의 통장에서 돈을 10억을 도곡동 땅 판으로 10억을 가져갔다든지 또 배당금 몇 억을 가져갔다든지 그런 혐의가 있고 또 따님인 이주연 씨 같은 경우는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문을 통해서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이 전달한 루비통 가방에 든 1억 상당을 전달해 줬다. 결국 그러니까 아들하고 첫 딸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범죄와 연루되어 있으니까 둘째 딸만 하게 된 거군요.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윤호 여사의 경우에도 지금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접견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평소 생활 습관 때문에 뭐 구치소 적응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공 신화를 일구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철주야 일을 열심히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에 일했던 인사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보게 되는데 새벽에 너무 일찍 이 전 대통령이 출근하다 보니까 참모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지금도 뭐 새벽 한 5시 반에서 6시면 기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구치소에서 있는 시간의 생활은 굉장히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요. 기상에 대한 시간 그리고 취침에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몇 시에서 자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밤 오후 9시에는 취침을 해야 시작되고? 되는 거고요. 예, 오전 6시 반에는 기상을 하게 되는데 그럼 9시간 반을 자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취침을 하는 게 건강상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평생을 무언가를 하면서 지내왔던 인사에게는 이러한 생활 습관 자체가 또 고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운동을 여러 가지를 즐겨 했는데 지금 있는 동부구치소의 시설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다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적응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종훈 실장.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수감돼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수감돼 있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독거실이 오히려 한 3제곱미터 한 평 정도 더 크다.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시설이 이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구구치소는 굉장히 낙후됐습니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곳이지만 이 동부구치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동부구치소는 옛날 성동구치소를 지금 이전해서 만든 곳이거든요. 그냥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새로 만들었고 이 동부구치소가 있는 곳이 송파구예요. 가든5 바로 문정동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주택시설과 가깝다고 한다면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 혐오 시설로 만들지 않았어요. 보통은 구치소 그러면 뭐 이렇게 담장이 있고 쇠창살이 있고 뭔가 겉에서 볼 때라도 이게 구치소구나 느껴질 텐데 지금 아마도 진짜 다르네요. 화면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게 구치소라고 생각 안 하고 보면 건물이 하나 있네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미
빈 방도 많고 했기 때문에 그냥 큰 건물 같은 느낌.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거방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방보다는 좀 크게 만든 것일 뿐이지 한 평이 크다고 해서 뭐 굉장히 크다 이렇게 뭐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은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 함께 일했던 장차관급만 한 10여 명 같이 있는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측근들과 다 떨어져 수감이 돼 있거든요. 예, 특별한 이유가 원칙적으로 있나요? 공범들은 같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범들은 이제 요 수임 번호에다가 다 표시를 하는데 그 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예. 변호인 접견하러 가서 대기하는 시간이라든지 호송차에선 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교도관한테 신경을 쓰지만은 이 서로 말을 맞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때 놓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부구치소에 이제 그 수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측근들은 서울구치소에 주로 있고 자기 혼자만 지금 이제 동부구치소에 있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예. 자, 김 교수님.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어쨌든 구속 수감이 되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라든지 예우 이런 게 많이 달라지죠. 어떻게 그렇죠.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나면 받게 되는 이런 예우들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월 한 1,200만 원 정도 받게 되는 연금 등이 있게 되는데요. 연금이나 비서관 지원 이런 부분들, 기념사업회 지원 등은 아직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이 확정되면 형이 확정됐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다른 케이스인 게요. 예. 탄핵이 당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탄핵당하는 순간부터 이런 모든 예우들이 박탈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박탈됐군요.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은 형의 확정 여부와 상관이 없이 박탈이 된 거고요. 다만 경호와 경비에 관한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러한 예우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부분도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는 순간부터 중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런 예우들이 정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는 본인이 전과가 없었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과가 없다고 이 종로구 의원 나갈 때도 전과 사실 없음 이렇게 써서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뭐 우리가 알다시피 종로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선거법 위반으로도 이미 걸렸었어요. 있었죠. 96년에. 그거 96년에. 그리고 또 알려진 게 분명히 있었죠. 왜냐하면 한일 반대, 고대 다닐 때 한일 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이미 그때 형을 살았고 그 두 가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 좀 더 들여다봤더니 현대건설 상무 시절에도 건축법 위반으로 구속된 적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11차례의 어떤 이 전과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더 들여다보면 사실 그보다 더 많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정태원 변호사님. 네. 자, 이미 이제 이명박 대통령 구속 수감됐고. 그렇습니다. 그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에서 소환을 해가지고 물론 비공개로 하겠지만 이렇게 한다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일단 김윤옥 여사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한 3억 5천 정도를 받은 혐의가 있고요. 네. 그리고 2010년도에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에 루비통 가방에 든 한 1억 정도를 또 전달받은 혐의. 네. 네. 그러한 협의들이 있고 또 뭐 최근에 또 언론에서 공개된 이 명품백에 돈을 3만 받았다가 달러. 돌려준 그런 혐의. 그다음에 또 국가정보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 그런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사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김윤옥 여사를 구속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지 여부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사는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공개 수사를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런 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된다면 비공개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예전에 이순자 여사나 그런 경우에도 전부 비공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예. 박탈됐군요.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은 형의 확정 여부와 상관이 없이 박탈이 된 거고요. 다만 경호와 경비에 관한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러한 예우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부분도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는 순간부터 중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런 예우들이 정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는 본인이 전과가 없었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과가 없다고
이 종로구 의원 나갈 때도 전과 사실 없음 이렇게 써서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뭐 우리가 알다시피 종로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선거법 위반으로도 이미 걸렸었어요. 있었죠. 96년에. 그거 96년에. 그리고 또 알려진 게 분명히 있었죠. 왜냐하면 한일 반대, 고대 다닐 때 한일 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이미 그때 형을 살았고 그 두 가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 좀 더 들여다봤더니 현대건설 상무 시절에도 건축법 위반으로 구속된 적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11차례의 어떤 이 전과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더 들여다보면 사실 그거보다 더 많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정태현 변호사님. 네. 자, 이미 이제 이명박 대통령 구속 수감됐고. 그렇습니다. 그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검찰에서 소환을 해가지고 물론 비공개로 하겠지만 이렇게 한다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일단 김윤옥 여사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한 3억 5천 정도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다스에서 40억 이상의 그 돈을 빌린 그런 혐의라든지 또 이상은 그 큰아버지죠. 이상한 회장의 그 통장에서 돈을 10억을 도곡동 땅 판들어 10억을 가져갔다든지 또 배당금 몇 억을 가져갔다든지 그런 혐의가 있고 또 따님인 그 이주연 씨 같은 경우는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문을 통해서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이 전달한 루비통 가방에 든 1억 상당을 전달해 줬다. 결국 그러니까 아들하고 첫 딸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범죄와 연루되어 있으니까 둘째 딸만 하게 된 거군요.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윤옥 여사의 경우에도 지금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접견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평소 생활 습관 때문에 뭐 구치소 적응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성공 신화를 일구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철주야 일을 열심히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에 일했던 인사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보게 되건데 새벽에 너무 일찍 이 전 대통령이 출근하다 보니까 참모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지금도 뭐 새벽 한 5시 반에서 6시면 기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구치소에서 있는 시간의 생활은 굉장히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요. 기상에 대한 시간 그리고 취침에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몇 시에서 자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오후 9시에 9시에는 이제 취침을 취침이 해야 되는 시작되고? 거고요. 예, 오전 6시 반에는 기상을 하게 되는데 그럼 9시간 반을 자. 사평이 크다고 해서 뭐 굉장히 크다 이렇게 뭐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은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 함께 일했던 장차관급만 한 10여 명 같이 있는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측근들과 다 떨어져 수감이 돼 있거든요. 예, 특별한 이유가 원칙적으로 있나요? 공범들은 같이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범들은 이제 요 수임 번호에다가 다 표시를 하는데 그 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예. 변호인 접견하러 가서 대기하는 시간이라든지 호송차에선 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교도관한테 신경을 쓰지만은 이 서로 말을 맞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때 놓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부구치소에 이제 그 수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측근들은 서울구치소에 주로 있고 자기 혼자만 지금 이제 동부구치소에 있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예. 자, 김 교수님.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어쨌든 구속 수감이 되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라든지 예우 이런 게 많이 달라지죠. 어떻게 그렇죠.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나면 받게 되는 이런 예우들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월 한 1,200만 원 정도 받게 되는 연금 등이 있게 되는데요. 연금이나 비서관 지원 이런 부분들, 기념사업회 지원 등은 아직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재판이 확정되면 형이 확정됐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다른 케이스인 게요. 예. 탄핵이 당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탄핵당하는 순간부터 이런 모든 예우들이 박탈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취침을 하는 게 건강상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평생을 무언가를 하면서 지내왔던 인사에게는 이러한 생활 습관 자체가 또 고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운동을 여러 가지로 즐겨 했는데 네. 지금 있는 동부구치소의 시설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그 네. 안에서 실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다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적응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종훈 실장.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구속 수감돼 있고 네.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 수감돼 있고 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독거실이 오히려 한
3제곱미터 한 평 정도 더 크다. 왜 그런 거예요? 아, 그건 그 시설이 이미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서구구치소는 굉장히 낙후됐습니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곳이지만 예. 이 동부구치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동부구치소는 옛날 성동구치소를 지금 이전해서 만든 곳이거든요. 가장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새로 만든- 만들었고 이 동부구치소가 있는 곳이 송파구예요. 가든5 바로 문정동에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주택시설과 가깝다고 한다면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 혐오 시설로 만들지 않았어요. 보통은 아하. 구치소 그러면 뭐 이렇게 담장이 있고 그렇죠. 쇠창살이 있고 예. 뭔가 뭐 겉에서 볼 때라도 이게 구치소구나 느껴질 텐데 네. 지금 아마도 저기는 진짜 다르네요. 화면에 지나가시는 방금 분들이 잠시 이게 보였는데. 구치소라고 생각 안 하고 보면 건물이 하나 있네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 네. 굉장히 깨끗하고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미 빈 방도 많고 했기 네, 때문에 그냥 큰 건물 같은 느낌.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거 방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방보다는 좀 크게 만든 것일 뿐이지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오늘로 사흘째인데요. 네네. 오늘은 어떻게 지냈다고 합니까? 오늘은 원래 이 면접, 그러니까 접견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이고 첫 번째 일요일 아닙니까? 아마도 첫날, 둘째 날까지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겪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구치소에 들어가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밤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어떤 이야기도 나오는 것인데 아마 오늘은 뭐 성경 같이 갖고 들어간 성경을 읽고 기독교 신자이시고 또 장로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 좀 안정을 취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라고 네. 지금 구치소 쪽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정태호 변호사님. 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가족들이 면회를 2번이나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됐어요. 어느 경우에 되고 어느 경우에 안 되는지 왜 안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반인이 이제 그 접견을 가면은 교도관 옆에서 다 받아 적습니다. 예. 변호인의 경우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받아 적기는 하지만 때로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공범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접견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 아들인 이시영 씨 또 그 김윤호 여사의 경우 또 그리고 딸인 그 주현 씨 같은 경우에는 연결성이 있다, 공모의 의심이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접견을 못하도록 했다는.